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메이저 매수주 집중매매 요즘 대박 안인기입니다. 아, 요즘 대박 동의합니다. 요즘 대박. 동의합니다. 방송 종목 대박. 종목 대박. 유튜브 대박. 유튜브 대박. 그렇죠. 유튜브 많이 드셨어요? 네, 안인기의 인기 종목. 네. 네, 요번에 구독자가 확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오. 동영상도 올리고 네. 시황도 적어놓고 많은 분들께서 물밀듯 지금 구독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요즘 대박 요즘 대박. 안인기 대표와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한가를 준비하는 현상준 대표입니다. 아, 현재 대박. 현재 대박. 우리 현상준 대표. 현상준 대표야 뭐 요즘 뭐 또 현재 쭉쭉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끝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의 인사이트 유일한입니다. 네, 유일한 대박. 유일한 대박. 우리 유일한 대표와 함께 오늘 또 저희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농담으로 출발을 해도 전혀 부담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대박 우리 안인기 대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안인기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메이저 그들만의 리그. 아, 그들만의 리그?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 좋아요. 최근에 코스피가 3,452선 오늘 장중에 고점을 찍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600까지는 요 상승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바로 가느냐 쉬었다 올라가느냐 그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네.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종목 IT, 대형주, IT 소부장, 메이저들이 최근에 9월 2일서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5조 2천억대 매수 가담되고 네. SK하이닉스를 2조 9천억대 매수.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매도 쳤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 친 종목들이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8조 2천억대 이상 매수가 좀 가담이 되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레버리지,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 섹터 대장주 위주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매수, 삼성전자 3조 원대, SK하이닉스 2조 원대, 그리고 기관들도 삼성전자 1조 6천억대 매수하고 있어서 메이저가 매수하는 IT 대형주, IT 소부장, 반도체 또 섹터 대장주 위주로의 우상향이 전개되고 있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의 전략을 취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한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래요. DMI 차트 매수가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째 뜨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상승의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상승 5파도 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600까지는 한 번 정도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성 높은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요즘 뭐 특히 오늘 시장 요즘 IT를 빼놓고 우리 시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IT가 움직임으로써 또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시원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까요? 올라가는 종목은 소수, 내려가는 종목은 다수입니다. 네.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바닥을 찍어야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나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다 내려온 다음에 저점 찍어 올라갈 적에 매수하는 게 전략이 맞겠고요. 제가 우리 진짜 주 3부에 우리 최규현 앵커가 진행한 이 3부에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IT 소부장 반도체 그 지난주에도 제가 목요일 날 출연해가지고 또 IT 소부장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전략 드렸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IT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대박 소리 듣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 때도 IT 소부장,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본격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이제 9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30%에서 50%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은 결국엔 메이저가 매수하는 올라가는 종목들로 추세 추종 매매 전략. 그래요. 요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1조 8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 걸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에 또 최근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또 테슬라라든가 알파벳도 지금 앞에 좀 돌파가 좀 시도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수급적인 면 외국인들 최근에 거의 한 6조 원 이상대, 기관들도 한 4조 원대 합쳐서 한 10조 이상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쥐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대형 IT 쪽의 우상향은 조금 더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맨 마지막에 여쭤봤는데 앞서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하나를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도 우리 시장이 오늘 제일 좋았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박스권이 2달째 연출되다가 네. 지금 저점에서 이제 저점에 올라온 게 이제 9일째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살짝? 네. 네. 그래서 2달간 박스권 연출된 이후에 저점에서 DMR 차트 매수 신호 또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저는 4주에서 6주 정도까지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9월 16일이니까는 한 10월 초순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는 무난한 3,600의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횡보 이후 돌파 상승 우상향 전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단 만일에 내일서부터 또 적극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가 나온다면은 21선 올라오는 구간 속에서 또 21선 터치 나올 수 있는 3,300, 3,400 이하권에서 한번 또 눌림목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시장에 대한 총평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현상준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순환매 개별주 시장이다. 이렇게 순환매 보셔야 될것 개별주 같아요. 시장이다. 네. 그래요. 어떤 얘기일까요? 최근에 이제 AI 붐이 다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AI 붐이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공급 쇼티지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은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서 잘 말씀 주신 대로 좀 어찌 보면은 대형주 위주로 좀 하드캐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전기전자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일부 방산주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편중된 그런 지금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레거시 반도체 부분을 좀 양호 뭐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램 가격도 오르는데 랜드 플래시 가격도 이제 오른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 5위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10% 가격을 올린다고도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가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더 보셔야 되겠는데 요새 또 OLED도 같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테크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전에 있었던 섹터 말고 앞으로 첨단 섹터 그러니까 이제 뭐 IT라든지 OLED 뭐 관련된 뭐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게 네.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1.48% 상승했지만 또 중소형 종목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24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근데 SK 하이닉스가 250조. 사실 마이크론보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도 많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나중에 보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반도체 이야기는 저희가 분명히 오늘 이슈 중에 반도체가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러면 우리 현상준 대표도 전략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이 시점에 정말 내 계좌가 빵빵해지고 뚱뚱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자료를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혹시 그래요? 준비된 게 있으면은 좀 띄워주실 수 네, 있을까요? 자료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어떤 네. 자료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네. 이제 다음 준비해 주실 이제 자료고요. 네, 맞습니다. 요건가요? 요건데 코스피 최고치 경신 사례예요. 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00년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년간의 사례인데 첫 번째 구간이 2008년부터 2012년 네. 그러니까 전고점이 돌달하고 나서 40개월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동안 전고점을 넘어졌는데 6% 추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횡보를 한 72개월 정도 한 다음에 2018년, 19년쯤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16% 추가 상승이 더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직전이죠. 2023년에 27% 추가 상승이 더 이전 전고점보다 올라주게 되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뭐 추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 영향은 좀 있다.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3,800선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면은 참 공교롭게도 지금 삼성전자 가격에 그 대입값을 넣게 되면은 이전 고점이랑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구간 그리고 지수도 3,800선 정도를 3,800.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는 정도로 한번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가시는 전략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의 이전 고점이 얼마인가요? 이전 고점이 아마 나올 텐데 네. 96,800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윗꼬리까지 생각을 하면은 96,8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9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가격이 좀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폭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순환매 개별주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개별주들 위주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 지금 시장에 뜨거운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대형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선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형주가 먼저 간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가듯이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반도체도 한번 돌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섹터들이 정말 많이 돌았어요. 그렇죠. 이전에 안 돌았던 맞습니다. 섹터들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해 주시면서 좀 저점 기회를 한번 더 노려보시는 것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쫓아서 좀 가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종목들이 한 번 더 튀었다가 네. 다시 또 눌릴 거예요, 분명히. 네네. 왜냐면 이제 시장이 한 번 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뭐 OLED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하셨다가 반도체 소부장 뭐 이따가 또 자세히 또 말씀 주시겠지만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또 길목을 지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목을 지키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유일한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수는 네모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승부처다. 승부처다. 오, 승부처다. 승부가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부처다라는 말씀해 주시니까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자, 안인기 대표님과 현상윤 대표님이 이미 시황이나 종목들은 많이 말씀을 주셨기 네네.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 돈들이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298종목이었고 떨어지는 게 571종목이었어요. 우리가 돈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증시가 금리에 가려 있고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미 투자의 이슈를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3,600억 달러 규모다라고 말을 하고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 약 500조 원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대한민국 25년도 예산을 생각해 보면 약 650조 원입니다. 즉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0%를 지금 대미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것을 달러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통화 수합 얘기가 바로 어제 나왔는데 이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느냐,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이것에 지금 승부처가 와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체크를 했어요. 시장이 안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전체 시장이 랠리를 해야 되는데 300개밖에 안 갔다라는 거죠. 298개죠. 코스피만 해도. 자, 그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을 키우자. 우리가 달러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안정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최종 달러 이 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와프가 필요하다. 옆 나라 일본에는 미국과 일본 간에는 관세 이슈가 이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과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300억 달러 규모를 이미 스와프를 했었고 한시적으로 20년도에도 코로나 팬데믹 때 600억 달러를 이미 스와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달러가 외환 위기에 그런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대한민국 증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높은 산은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지만 한 번은 딛고 음봉을 띄워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는 어디로 보느냐? 저는 오늘 나온 4차 미중 관세 협상의 틱톡이라고 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이걸 다루지 않고 있는데 자, 합의가 단순히 앱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4차 협상에서 키워드가 틱톡으로 마무리가 된 내용들인데 유튜브 하면 미국 구글입니다.
인스타그램 하면은 미국 메타 플랫폼스를 꼽죠. 자, 이제 틱톡까지도 이 글로벌 플랫폼 전반이 미국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인들이 많이 보는 글로벌 콘텐츠 카테고리의 점유율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틱톡은요, 댄스와 음악의 이런 쇼폼 형태, 짧은 콘텐츠가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유튜브는 튜브버디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상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댄스나 음악, 게임이나 코미디가 시장을 장악해 나갑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릴스의 광고 보고서를 통해서 상시 소통을 할 수 있겠는데, 푸드나 뷰티, 라이프 스타일들이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별주 장세로 현상윤 대표님 말씀처럼 개별주 장세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지금 리밸런싱에서 승부처를 잡아야 된다. 그럼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자, 똑같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뷰티나 푸드, 음료, 엔터, 게임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 승부처 한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 IT라는 그렇죠.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대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승부처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 좀 솔깃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승부처라고 해서 그 시기 네, 앞서 한미 간의 어떤 무역 맞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 어디쯤인가 승부처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충 그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쯤이라고 예상이 되실까요? 제가 말하는 승부처는요, 이미 우리는 HBM 반도체 기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기반으로 이미 AI 반도체 시장 중심으로 올라왔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에 돼야 될 게 우리가 구태여 대형 중심주 오늘 300개도 안 올라가는데 이 대형 중심만 구태여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도체 HBM도 담아가고, 그리고 미래가치형 한 달 내로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보름에서 한 달. 네, 충분히 랠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급등 성향이 있는 승부주 조금 있다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종목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한 대표 그러면 앞서 전략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정리를 해서 지금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자, 메인 포트는 리밸런싱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메인 포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으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이미 시장에 입증을 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격적인 HBM도 이 반도체 사이에서도 리밸런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뒤에 승부수로 급등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자, 비중을 낮춰서 급등주들로 선별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신호, 아시아 디즈니, 그리고 해제. 신호부터 가볼까요? 이거 안인기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인데요. 신호. 전혀 모르겠네요. 현상윤 대표님, 신호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신호. 신호하면은 이제 적신호가 있고 청신호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네요. 네. 진짜 뭐 아니면 도 이거는 신호를 받고 가야 된다? 그렇게 좀 그런 봐야 될 것 식으로? 같은데요. 그래요. 유일한 대표는요. 신호. 벌써 안인기 대표님의 사이닝이 느껴지는 게 저도 사인 쪽을 보고 있는데. 네. 네, 메이저 수급 신호 나타났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메이저 수급 신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신호가 떴다. 뭐 이런 얘기. 저는 그렇게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게 과연 이 신호라는 키워드는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코스피 속에 IT 소부장 섹터가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한미 반도체를 3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관심을 드러냈고요. 기관은 원익 IPS와 하나 마이크론을 각각 4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수급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인데요. 특히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40에서 50%가량 낮아 저평가 매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고점 부담과 내일 예정된 FOMC 회의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IT 소부장 섹터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신호에 대한 섹터는 IT 소부장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IT 소부장입니다. 우리 안인기 대표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반도체 업종에 강한 랠리를 이끌었다. 이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힘,
이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궁금한데 먼저 추가 질문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IT 소부장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는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IT 소부장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제가 테스하고 하나마이크론 전공정, 후공정, 대장이 먼저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때 이후로도 지금 30% 넘게 또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면,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어느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신호는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 향, 전공정, 후공정, 또 PCB, 그리고 알파벳 향, 그다음 애플 향,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 종목들이 지금 글로벌도 신고가 돌파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기술주들이 움직임 좋았었고요. 삼성전자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9조 2천억대 나왔는데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9조 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는 2분기 대비해서 딱 100% 정도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AI 반도체, AI 로봇, 그다음에 또 뭐 레거시 반도체 두루두루 종목들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나오지 못했던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네. 요번에 어떻게 보면 적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96,800원 지난번 고점 때 혹은 그 앞에 고점이 이제 88,800원대인데 저는 그 라인까지는 요번 상승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IT 대형주, IT 소부장주 종목들의 이 상승의 랠리는 10월 초순까지 3주에서 한 4주까지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그 싸움으로 보여지면서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랠리가 펼칠 가능성이 좀 무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루두루 오늘 또 유리기판주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PCB 쪽도 계속 우상향 전개되고 또 파운드리 쪽에 DBI 때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섹터 AI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두루두루 소재, 기판 또 이 부품주, 장비주까지 두루두루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 신규 매수할 적에는 철저하게 그 섹터 대장주로 집중하는 게 맞는데 이젠 두루두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눌리거나 또 좀 횡보하는 그런 그렇죠.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옥석가리기 전략으로 IT 대형주 쪽 중심, 그다음에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라든가 AI 로봇이라든가 또 최근에 또 저점에서 올라오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 전략을 취해 가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씩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10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추석 연휴 전까지, 그 추석 연휴 연초인데 10월 초잖아요. 그럼 추석 연휴 이후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추석 연휴 그러니까 전까지? 이번에 9월 초부터 올라갔던 이 상승 추세가 4주에서 한 5주 정도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연휴 전까지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쭉 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럼 대형주 단으로 먼저 가면 삼성전자를 보면은 그때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만한 여유가 있다, 폭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정답이죠.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 전략을 좀 취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또 사고 더 사고 수익률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매도 치려는 상승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88,800원 돌파 그다음에 96,800원도 또 한 번에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소부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올라온 오늘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일부만 움직일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 옥석을 좀 가려주셔야 될 것 옥석 같아요. 가리기는 화면을 잘 세팅을 시켜 놓고선 9시 땡 하자마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은 시원한 슈팅 상승 전개되는 것이고 거래량이 없거나 혹은 그 섹터의 3등, 4등주는 전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지금은 계속적으로 막 우상향보다는 약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래서 매수했다가 눌리면 한 번 더 잡고 올라가면 또 파는 전략으로 약간 단기적 전략을 IT 쪽은 취하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눌리거나 내리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섹터의 유리기판, PCB, 그다음에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소재주, 부품주 쪽에서 가장 견조한 종목.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지지가 발휘되는 그러한 테마 대장주 위주로의 분할 매수 전략에 또 한번 슈팅 좀 전개되는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들 집중만 하신다면 섹터의 대장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략으로 추세 우상향. 그리고 이미 지금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테스라든가 원익 IPS 또 하나마이크론 등등의 종목들 많이 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랠리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소부장에서 어느 쪽이 좀 몰리면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 쪽을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잘 유념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 위주로 방망이 짧게 잡고 플레이를 해가면서 그렇죠. 대형주들은 좀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보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종목군들, 섹터들 위치들은 대장주 위치들은 거의 다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선뜻 손이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IT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미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저도 이제 많이 좀 잡았었는데 잡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 정도 약간 오버가 나오면 좀 챙기는 전략도 괜찮아요. 고점에서 네네. 분할매도도 괜찮고 이미 지금 난 IT에 관심이 없었어.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T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괜히 포모 현상으로 한 번 더 갈 적에 안 사면 안 되나? 사면 꼭 사야 되나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이제 고점입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의 전략이 맞겠고 만일에 사고 있다면은 충분히 조정 나올 적에 가격의 조정, 기간 조정 나올 적에 그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전략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부장 또 보면은 삼성향, 하이닉스향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안익희 대표는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어느 쪽이 좀 더 괜찮다고 보시나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52주 신고가고요. 네, 하이닉스는 신고가입니다. 네 역사상 그렇죠? 신고가죠.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네. 그럼 어느 쪽이 좀 더 낫다고 보시는 걸까요? 삼성전자는 덜 올라가는 종목이 돼버렸고 생각보다 네. SK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 돼버렸고요. 음. 그리고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가는 폭이 좀 크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향 같이 가는 종목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소부장주 중에서. 교집합. 그렇죠. 음. 교집합.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심텍, 원익 IPS, 그래요.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또 뭐 동진세미캠, 그리고 DB하이텍 이런 종목들 같이 HBM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긍정적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채팅창에도 삼전 하이닉스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은 요즘은 대다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쪽,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도 워낙 둘이 힘이 세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느껴집니다. 이것도 명확하지요. 그리고 좀 탄력성이 좋은 종목을 원하신다면 소부장 쪽을 보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대형주 단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껏 반도체, IT 쪽에 관심을 안 보이셨고 네. 지금 또 IT? 나는 IT를 잘 몰라서 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안 들어가시는 게 더 네. 현명한 방법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IT 안 들어가시면 어느 쪽을 보셔야 된다고 보실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방산 얘기했던 기억납니다. 네. 방산주가 또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에로스페이스라든가. 그래서 지금 정책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조금 무거운데 저는 2차 전지 안에서 지금 테슬라향, LNF 같은 경우 또 좀 올라오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조금씩 또 좀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바닥지고 터닝 나오는 종목들도 원전주도 일부 좀 올라오는 모습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슈를 통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현상준, 유일한 두 분의 의견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IT 쪽이 좋은 것에 대해서 OX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이라도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어요. IT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IT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O. 지금? 조금 점점점 다른 의견, 기타 의견, 모든 의견은 X로 그럼 통일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간다. O. 하면 X. 하나, 둘, 셋. 두 분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상준 대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익희 대표님께서 정말 말씀 잘 주셔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그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리시는 그 네.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PCB도 맞죠. 있고 뭐 유리기판, 뭐 후공정 다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조금 더 좀 비중 있게 한번 더 좀 찾아본 것이 유리기판이었어요. 유리기판. 네, 그래서 유리기판 섹터를 이제부터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간 다음에 그 소부장 종목들이 따라가고 이제 그런 각각의 어떤 섹터들이 좀 가기 마련인데 네. 앞으로 이 시장이 좀 많이 열릴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시장 자체가 2024년 지금 450억
정도의 달러의 좀 그래요. 규모인데 향후에 2030년이면은 이게 한 800억, 한 900억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이거를 종목을 끌고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선 반영을 좀 한다고 했을 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수가 한 3,800 정도, 뭐 3,600이든 어느 정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길게 가져가지는 않고 단기간적으로 좀 튀어줄 수 있는 종목 섹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이제 시작하는 조금 하루 이틀 전에 좀 올라졌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자리가 좀 잘 잡힌다고 하면은 좀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상준 대표는 IT 소부장 지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옥석을 가린다면 난 유리기판을 네. 가장 먼저 선택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 유리기판 섹터 안에 종목들 중에서 오늘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유리기판 종목이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시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유일한 대표도 옵니다.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현상윤 대표님하고 유리기판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두 자, 분 다. 그런데 그럼 안희기 조금 대표에게 차이가 잠시 후에 있다면- 여쭤봐야겠네요. 유리기판은 어떤지. 네. 자, 차이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왜 사야 되냐면 어. 반대적으로 시장 방어주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거에 HBM3와 3E 때 우리 엔비디아 발열 이슈를 기억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발열을 해결하려면 이 유리 기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미 유리 기판은 이 차세대의 실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네. 대부분 유리 기판들이 발열 이슈든 부정 이슈든 긍정 이슈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급등 가능성도 있고 방어 주석 성격을 가진 게 유리 기판이라 저도 현상윤 대표님과 같은 의견으로 그래요. 해서 저도 유리 기판 쪽 한번 원픽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대표도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혹시 유리기판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때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안희기 대표님 두 분 네. 다 이 옥석을 가린 거에 있어서 1번으로 유리기판 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안희기 대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저는 피롭틱스를 3만 원 초반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한 20% 넘게 이제 수익이 난 상태고 SKC도 9만 원대 매수해서 지금 15%대 올라왔는데 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캠트로닉스도 크게 올라왔는데 유리기판을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약간의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의 매수 전략이 맞겠고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의 눌림 몫이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우리 현장순 대표님과 우리 유일한 대표님의 의견은 저는 100% 동의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안희기 대표님은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 있지 네. 않습니까? 유리기판이 포함되어 있나요? 유리기판은 제가 없습니다. 그럼 현 시점 잘 됐네요. 현 시점 안인기 대표가 보는 유리기판 중에서 탑픽은 뭔가요? 내 마음속의 탑픽입니다. 첫 유리기판.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네. 피롭틱스, 피롭틱스. 그리고 SKC, 네. 그리고 PIE. 모든 위치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좀 네. 매력 있게 봐야 되는 종목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탄력이 좋은 게 피롭틱스가 좋은. 피롭틱스. 네, 차트 좋지 않을까.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바닥 짚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주도 과거에 IT 올라갈 때 큰 폭의 상승 나와서 굉장히 좋았던 흐름. 피롭틱스 자리는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에서의 이제 하락 추세에서의 이제 상단이 약간 늘리는 그런 요 걸리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최근에 3만 원대 저점에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매수가 괜찮았죠. 이럴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쭉 올라왔고 오늘 거래량 왕창 실렸고 또 한번 양봉 세게 올랐기 때문에 4만 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인데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거래량 너무 많이 실렸다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되는 기관들의 매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인기 대표는 유리기판 쪽에 나는 피롭틱스가 그래도 가장 내 마음속의 탑픽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인기 대표의 탑픽입니다. 이게 유리기판 전체의 탑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인기 대표의 마음속의 탑픽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서 우리 현상준 유일한 두 분도 유리기판 관련주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인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이슈 IT 소부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 아시아 디즈니와 해제 두 가지입니다. 아시아 디즈니. 유일한 대표님, 네. 아시아 디즈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디즈니 하면 미키마우스, 아시아 디즈니, 콩쥐팍쥐, 피리 부는 사나이. 너무 엉뚱한 상상인가요? 아시아 디즈니 어떤 얘기일까요? 죄송합니다. 제 거니까 이게 네. 조심스럽게 입어요. 유일한 대표 거예요? 제 겁니다.
아니 이거 현상준 대표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맞죠? 유일한 대표님 이제 뻔뻔스럽게 본인 거라고 얘기까지도. 아시아 디즈니. 그럼 어떤 얘기인 것 같으세요? 본인 거니까. 웹툰이죠 뭐. 웹툰. 좋습니다. 안인기 대표님. 아시아 디즈니. 네, 뭐 만화, 웹 관련된 뻔한 이야기. 뭐- 결국은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캐대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네. 아시아 디즈니. 아시아 디즈니 어떤 이야기는 도무지 감이 안 오는데요. 이 키워드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슈, 이 키워드를 품고 있는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꾸던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요. 두 기업은 새로운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고 기존의 만화 시리즈를 웹툰 형식으로 바꿔 유통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디즈니가 웹툰 엔터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웹툰 관련주 전반이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협업이 웹툰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콘텐츠 다양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아시아 디즈니에 대한 섹터는 웹툰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웹툰 맞아. 이거 유일한 대표님이 저 웹툰인데요 이러셨거든요. 근데 아쉽게도요 현상준 대표의 키워드였습니다. 이거 몰랐습니다. 저 뉴스를 제가 꼼꼼히 요새 워낙 IT 소부장에 푹 빠져서 AI에 빠져갖고 이거 제 뉴스를 못 챙겨봤는데 네이버 웹툰과 디즈니가 손을 잡았어요. 공동으로.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웹툰을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네. 만화 보실 때 네. 딱 지금 바로 느끼셔야 돼요. 네. 옆으로 넘기세요? 아니면 위로 저 넘기세요? 옆으로 넘겨요. 그러시죠. 무조건. 그리고 그렇죠. 저는 침까지 발라요. 네. 옆으로 넘기는 세대시죠. 네. 이제 앞으로는 위로 넘기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전 그게 아직까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네. 불편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는 이제 완전히 자리가 좀 슬슬 잡혀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옆으로 넘기는 시대 조금 있다가 저도 이제 20대 넘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웹툰 시대로 좀 넘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좀 넘어가는데 큰 물고 같은 것이 디즈니하고 네이버 웹툰과의 협업,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적으로 더 얼마나 좀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첫 단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사실 한 달 전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좀씩 얘기가 나왔던 이슈기는 했어요. 네, 사실은 네. 뉴스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오늘 상한가를 거둔 미스터 블루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어 왔다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슈가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큰 모멘텀을 가지고 또 양산해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미국 관세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죠. 미국 관세에서는 자유로운 게 사실 몇 없습니다. 뭐 엔터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웹툰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들이 관세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웹툰도 이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는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더 파급력 있게 미국에서 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은 사실 유행이 끝났다고 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좀 원래 유행이 조금 늦습니다. 늦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씩 터지면서 나오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이 섹터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이 사실 지금보다도 향후에 좀 늦게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파급적인 효과까지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은 웹툰 시장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웹툰하고 디즈니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앞으로 이제 마블, 스타워즈 그리고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에 거친 독보적인 만화 캐릭터를 한 곳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따로따로였는데 이걸 한 곳에 모았고 특히나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찾은 곳이 전 세계에서
네이버 웹툰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캐대헌과 약간 엮어서 좀 그런 것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조방원에 이제 이어서 이런 섹터들도 이제 잘 말씀 주신 IT 그쪽 소부장과 관련해서 이제 좀 쉬어줄 때 이런 섹터들도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을 하면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이게 아무래도 좀 저는 젊은 20대 중반의 친구들과 굉장히 호흡을 많이 하는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웹툰을 저는 안 보거든요. 안익기 대표님 안 보시죠? 잘 안 봅니다. 그렇죠. 아주 네. 저희 잘 안 보는데 전부 다 웹툰을 다 보고 있고 웹툰을 갖고 서로 대화를 막 나눈 거 보고 야 신기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웹툰 드디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럼 현상준 대표님 이렇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웹툰을 그러면은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 지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좋은데요. 네. 지금 종목들이 사실 오늘 많이 올라왔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좋지만 좀 늘려주는 자리가 좀 좋을 것 같긴 늘려주는 해요. 자리가 어쨌든 좀 좋을 것 같다. 지금 9월, 10월장은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오늘 올랐던 웹툰주들은 눌려줄 겁니다. 음. 그래서 잘 기다리셨다가 눌린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는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 그러니까 저점이 잡히면서 딱 고개를 드는 어찌 보면은 거래량이 좀 줄면서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잘 보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늘 추천드리는 종목 매매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분할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분할 이렇게 대응이 좀 좋을 것 같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연속성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오늘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쵸. 이 웹툰 관련해서 이 연속성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좀 긴 호흡으로 갈지 아니면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봐야 될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실 수 있는 섹터는 아니고 단기간적으로 눌렸다가 분명히 이제 뭐 한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앞으로는 그렇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엮어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캐대원 여전히 그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것까지 합해서 같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9월, 10월에 개별주 성향으로 돌아줄 때 눌림 자리로 한번 공략해보주는 종목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약간의 사이드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좀 이게 유행이 굉장히 좀 늦게 간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게 늦게도 가긴 하지만 한 번 가면 오래도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안익기 대표님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 5주 연속 1위 하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알죠? 그런 느낌의 좀 긴 호흡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웹툰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일한 안익기 두 분은 웹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웹툰, 반도체를 제외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웹툰이다. O. 반도체 제외입니다. 아니다. 그 외에 또 반도체 말고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 웹툰 말고 다른 섹터들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있다.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5예요? X가 아니라? 그 정도예요, 정말로? 그 바이오 좋습니다. 바이오 대 웹툰. 웹툰 진짜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우리- 잠깐만. 예. 우리 유일한 대표부터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유일한 대표는 X입니다. 어떤 네. 의견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웹툰 관련돼서 네이버가 중심이었는데 네이버가 상승을 했느냐? 네. 네이버가 크게 시장을 이끌어가지 못했고 미스터블루 같은 이런 급등주들만 성행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현상윤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눌림목 공략이라든지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 선상에 붙었을 때 개별 주장세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구태여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그래요. 예, 오히려 네이버라면은 제가 혹시나 모르겠지만 조금은 구태여 좋습니다. 반도체. 그러면은 반도체, IT를 제외하고 네. 어떤 sek터가 그 다음으로 움직여줄 거라고 보시나요? 이 다음 순서가 저기 때문에 거의 바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제 안익기 대표님 말씀하시죠. 제 딸이 고2예요. 네. 근데 요즘 만화를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잘 그립니다. 그 웹툰 작가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교에서 어떤 그런 콩쿨 대회 있으면 오. 응모를 해가지고 특선을 받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방에 가보면 귀메르 칼날이 막 책이 전집이 그냥 쫙 있어가지고 원하는 어떤 수학이라든가 영어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화 그리는 거에 좀 많이 좀 아, 치우쳐 있어가지고 요즘 국영수 바보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지 그냥 않아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님이 기술 배워야 된다 이랬잖아요. 웹툰 기술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지금 좋은 기술 아닙니까 이거? 이거 말하는 것도 기술이고 다 기술이라고 대한민국 보죠. 최고의 앵커 우리 최기훈 앵커님. 네. 이러면 또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에 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네. 지금 현 정부 이재명 정부는 웹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정부 정책 10대 정책 중에 하나로 볼 수가 그래요. 있겠고 그다음에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디즈니 만화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도 만들고 그래서 마블, 스타워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 등등 디즈니가 소유한 이 IP 지적 재산권 모두 다 총망라하겠다로 지금 계속 업무 협업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반짝거려가지고 오늘 뭐 미스터 블루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타코 미디어도 한 몸짐 좋았었는데 저는 매일에 눌리거나 밀린다면은 네.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 N자잉 패턴의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안희기 대표님은 웹툰에 대한 연속성을 좀 길게 보시는 거네요. 아예 길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횡보하다가 한 번씩 뉴스 뜨면 반짝 또 반짝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식 우상향을 기대보는 전략. 비중만 살짝 조정하시고 길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산의 한 10% 정도? 10% 정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내 마음속의 섹터는 웹툰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해제입니다. 유일한 대표님. 네. 이게 이제 대표님의 키워드였습니다. 해제. 안희기 대표님 해제 무슨 얘기일까요? 해제는 뭐 통행 금지 해제? 그래요. 네. 오늘 약간 저희가 5060 쪽으로 그러게요. 약간 나왔습니다. 복고풍으로 가네요 오늘. 약간 해제. 네. 한알령 해제? 한알령 해제. 아니면 뭐 네. 그래요. 민방위 해제 뭐 이런 거? 한알령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느낌이? 자, 현상준 대표 해제. 민방위 해제에서 더 이상 제가 더 그렇죠. 첨언을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뭔가 국가적인 어떤 해제에 대한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방위 해제가 날 좀 꿈을해도 몰랐는데 안희기 대표님 제 마음속에서 해제시키겠습니다. 자, 과연 해제는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된 키워드인지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와 한류의 글로벌 인기에 화장품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중국 당국이 콘텐츠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9년 만에 사실상 한한령 해제가 다가온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흥행작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대에서 인기를 끌면서 콘텐츠뿐 아니라 소비주 전반, 특히 이제는 필수 소비재 위상에 오른 화장품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수출이 꾸준한 성장세로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글로벌 소비재로서의 입지도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공매도 과열 지정이 잇따르기도 했지만 화장품, 이제는 오명을 싣고 K 콘텐츠 훈풍에 다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해제의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네, 우리 유일한 대표가 준비한 내 마음속의 토픽 섹터는 화장품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드릴 질문이 너무 많긴 한데 먼저 준비하신 내용부터 저희가 만나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헷갈렸잖아요. 네. 네, 그게 오늘 K 콘텐츠를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섹터 업황에서 화장품으로 좁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 키워드인 줄 알았어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했던 K 콘텐츠 시장을 하나로 함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캐대언과 화장품을 구체화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자, K-팝이라 그러면 엔터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엔터는 강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데몬 헌터스라고 하면 어드벤처형 모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 콘텐츠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섹터가 왔고 어떤 순환매의 장세의 기준점이 되는가 사진으로 승부를 내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자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게 룸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고 음식료에서 저 룸이라는 캐릭터가 김밥을 삼키면서 바로 농심몰딩스나 우양을 만들어냈고요. 가운데는 미라입니다. 패션과 의류를 통해서 지금 캐대언의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맨 오른쪽은 조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즉 화장의 전후 사진을 지금 시청자님들은 보고 계신 건데요. 자, 지금 글로벌에서 팬덤의 자극 시에 직접적인 김밥이라든지 농심몰딩스 우양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되고 있고 직접적인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메이크 글로벌, 커넥터, 웨이브의 통계 기사를 체크해 보게 되면 K-팝 관련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55.9%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패션과 화장품 순서로 연결되고 있고요. 43.3% 그리고 화장품이 27.7%로 연결이 되면서 한류가 직접적인 소비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음식료와 캐대언 관련돼서 우양이나 조금 전 농심홀딩스가 올라왔었고요. 두 번째가 웹툰이나 문화 콘텐츠가 오늘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럼 캐대언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 번째 섹터는 바로 전 화장품이고 경기 소비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한령 이후에 이제 필수 소비재로 봐도 되는 화장품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태국의 동남아 K-뷰티 트렌드를 선호를 해보면 미의 기준이 최근에 미백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백의 중심은 대한민국 화장품이 있죠. 자, 산다라박, 여대인이 있고요. 자, 니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동남아양은 하야처. 자, 즉 하얀 거는 미의 기준이 되고 이런 캐대언과 함께 하얀 피부와 이런 글로벌 미의 기준도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장품은 이미 24년도 기점으로 먹거리로 부상을 했었고요. 수출액이 100억 달러, 이미 13조 원을 돌파한 이력도 있고 실적도 이슈도 트렌드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옥석 가려보셔도 화장품 관련주는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 유일한 대표는 캐대헌, 네, K-팝 데몬 헌터스, 맞습니다. 루 통해서 결국 화장품까지 K 컨텐츠 화장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화장품을 볼 때 한알령, 그렇죠. 그리고 실적 개선, 뭐 실적, 한알령 그리고 뭐 크게 본다면은 에이펙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데 거기에 캐대언을 좀 주로 보셨다는 게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화장품 섹터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어느새 화장품이 이렇게 올랐지 할 정도로 굉장히 올라왔는데 그러다 후에 지금 조정이 끝났는데 지금 그 조정은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락 조정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현상윤 대표님이 좀 유행이 늦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 콘텐츠들은 클리셰가 없을 때가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입니다. 네. 딱 캐대언이 클리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편승한다면 지금부터 모아나간다면 지금이 저점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화장품 하면 우리가 옥석을 가릴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실적을 제외한 옥석을 가릴 때 어디 향인지 많이 봅니다. 중국향인지 남미향인지 북미향인지. 근데 지금 아까 동남아 쪽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동남아 쪽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 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석하면 되나요? 기업이 아니라요. ODM과 OEM으로 나눠야 됩니다. ODM과 OEM으로. 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화장품은 와버린 거여서 그래요. OEM과 ODM으로 나왔으면 조금 목소리 어디 향으로 나눌 필요 없이 예. ODM, OEM으로 보겠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화장품 섹터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들 중에 혹시 준비하셨나요? 화장품 섹터가 포함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 화장품 섹터에서 가격적인 매력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우리 유일한 대표의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뭘까요? 가지고 왔는데 네. 공개 방송에서 이걸 공개할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하나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탑픽은- 공개해 주시고요. 탑 2를 공개 방송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 1번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를 보시는 이유 짧게 들어볼까요? 급소에 위치했고 지금 ODM 기획 생산을 다 하면서 지금 급소 위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ODM으로는 4,500개의 브랜드와 협업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랠리 있지 않을까. 코스맥스 차트 한번 볼까요? 대표님 현재 가격적이나 현재 위치도 좀 궁금하고 전략적으로 네. 어떻게 가야 될지 좋은 위치라고 하니까 유일한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입니다. 네. 자, 이 코스맥스인가요? 네, 코스맥스의 차트입니다. 네. 지금 외인 기관이 수렴을 해가 나가고 있고 저점 딛고 지금 심리적 매수 구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게 되면 네. 지금 한 파동을 마치고 두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공격적인 위치에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도 굉장히 유효한 타점이니까요. 자, 언제든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일한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화장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현상준 아닌 게 현상 두 분은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화장품 일단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조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조방원도 있지만 IT가 너무 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IT를 제외하고
아까 웹툰과 같이 한번 똑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를 제외하고 지금 봐야 되는 섹터는 화장품이다. O. 아니다. 웹툰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다양한 쪽이 많다.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익희 대표는 O. 이번에 안익희 대표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앞서 그러면 웹툰도 O였잖아. 두 개 다 이제 같이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거의 흐름을 K- 보면서 같이 매매하는 거죠. 결국 K 컨텐츠 쪽으로 보신다는 걸까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네. 화장품은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는 내용으로 최근에 좀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달바글로벌, 실리콘2. 네. 근데 다른 쪽에 뭐 호텔신라라든가 몇몇 쪽들도 올라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의 일부 면세점, 화장품, 여행,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저는 화려하게 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여지고요. 10월 달에 있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 방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 번 정도는 한한령에 대해서 해제가 확실하게 매듭질 거다 보여지는데 글쎄요. 정부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또 이렇게 같이 또 퍼포먼스를 일으켜가지고 좋은 또 결과가 나와서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이 우상향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무슨 정치인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상준 대표는 X입니다. 어떤 의견인지 짧게 들어볼까요? 근데 뭐 들기를 X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되게 좋은 섹터예요. 아니, 물론이죠. 화장품은. 네.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말씀 잘 주신 대로 하반기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네. 좀 섹터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이제 더 다른 것도 또 좀 다른 거 좀 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좀 해본 거고요. 좋습니다. 다른 거라면 뭐가 어떤 쪽인가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올라줄 수 있는 섹터들이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저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뭐 코인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다만 화장품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일 뿐인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을 조금 더 먼저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좀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유일한 대표의 내 마음속의 토픽 섹터 화장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토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별 기준 또 들어봐야겠죠. 안익희 대표님. 네. 오늘 선택하신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셨을까요?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되는 종목. 수급, 그리고 거래량 증가, 상승이 전개되는 종목. 거래량. 네. 그리고 추세는 우상향 전개. 수급과 거래량, 추세. 그렇죠. 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종목을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이어서 현상준 대표는 어떤 선별 기준을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늘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과 모멘텀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래량과 모멘텀 이슈에 네. 좀 포인트를 맞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유일한 대표는 종목을 어떤 기준에 놓고 선별하셨을까요? 수급과 이슈입니다. 역시 수급과 이슈 이렇게 두 가지. 좋습니다. 그럼 안익희 대표의 토픽 종목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묘수의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을지 안익희 대표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익희 대표는 선별 기준을 수급과 거래량 추세에 놓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안익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에는 IT 반도체 또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대장 역할, 전담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900억대, 올해 예상치는 2,700억대. 지금 분기별로도 계속 우상향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든가 또 전력 반도체 쪽 그리고 AI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저는 DB하이텍이 최근에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어요. 네. 횡보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살짝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 상승의 분위기가 조금 더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고점을 찍고 우하향 전개되었다가 쭉쭉 밀렸다가 이제는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이 연출되었던 흐름, 요 IT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눌려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2주 정도 전부터 1주 전부터 이제 올라오는 시점인데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최근에 DMI 차트 매수 신호 뜨고
그다음에 거래량 증가되면서 양봉 뜨고 또 기관들의 매수 가담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네. 이게 상승 일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7만 원까지는 우상향 전개될 수 있는 구간, 손절 라인 5만 원 잡고 내일장 이후에 긍정적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상준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현상준 대표 선별 기준은요, 모멘텀과 거래량에 두셨습니다. 과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SKC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SKC는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반도체 양산, 그러니까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좀 준공했는데 현재 시운전 중이에요. 이제 이 부분 같이 보셔야 되겠고, 하반기에는 샘플 고객사 인증 절차를 이제 밟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나간다.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글로벌 이제 유리기판 시장 자체가 이제 2028년까지 약 11조 원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좀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이제 SKC 앞으로 SK 하이닉스하고도 지속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앞으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된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빠르게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SKC 차트를 보면은 네.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계속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추세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저점에서 계속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물량이 좀 순환이 되는, 좀 소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인 약 한 12만 원대, 요 라인을 한 번 더 잘 보시면서 12만 원대를 만약에 거래량을 좀 많이 실어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3만 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후 나중에 13만 원이 혹시라도 뚫린다, 넘어간다, 강력한 힘을 갖고 이 섹터가 저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5만 원, 10만 원, 16만 원대까지도 또 튀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12만 원을 먼저 넘어주는지 그 부분을 거래량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SKC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일한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유일한 대표는 선별 기준을 이슈와 수급과 맞습니다. 이슈에 놓으셨는데요. 그럼 유일한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한미반도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한미반도체는 HBM, TC본더의 그 세계 장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TSMC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AI 반도체 2.5D 패키징 장비를 첫 공개했습니다. AI 반도체 HBM의 병목을 푸는 현상, 이것이 시장의 열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뽑아왔는데요. 한미반도체 글로벌 도약에서 선언 사실이 나왔습니다. 국내 경쟁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글로벌 시장으로 승부를 하면서 2024년 영업이익이 2,554억에서 2분기까지 863억, 컨센서스 추정치는 약 3,862억 원으로 실적이나 업황 이슈가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TSMC를 납품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마이크론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신카와 TC 본더 장비를 밀어냈고 성능 수율 문제로 한미 반도체로 장비를 옮긴다고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일본 기업을 넘어서는 세계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리고 HBM은 발열이나 전달 속도, 수율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포저나 중갑판을 두고 나서 옮길 수 있는 이런 패키징 사업, 2.5D 패키징 장비 그 중심에 한미 반도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빠르게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 딛고 구간 올리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최고가 대비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섰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외인 기관 동반 매수해 나가는 모습들 체크되니까요. 자, 이 부분들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일한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안인기 대표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해 주셨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떤 네, 내용일까요? 최근에 전공정 디스플레이 장비 쪽, 진작 장비 쪽에서 대장주는 역시 테스였고요. 그다음에 원희가 EPS, 그다음에 PSK, PSK홀딩스, 유진테크까지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조금 느리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실적에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보고 있어서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에 제조 장비 쪽에 매출이 98%였었는데 이제는 이 비메모리 쪽에
그리고 또 이 패키지라든가 테스트 쪽에 이제 후공정 관련된 정도 일부 좀 그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AI 수요에 대한 사업 다각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세 엔지니어링의 움직임이 완전히 최저점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 찍고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차트를 잠시 잠깐 보게 되면은요, 지난번 3월달에 고점 43,400원대까지 고점을 찍고선 미국 쪽 밀려 내려왔던 상황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랫동안 우하향, 저점 찍고 터닝, 거래량 증가, 기관들 매수 가담된다면 저는 36,000원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착 장비 쪽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대장주인 다른 쪽 종목들과 같이 어깨를 견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점 찍고 회복력 기대하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미투온을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투온은 이제 이전에도 한 번 더 살짝 언급드렸던 이제 STO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웹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웹툰과 관련된 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블록체인, 그래서 미버스랩이라든지 이쪽에 STO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카지노를 정식 오픈을 해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은 제일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양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참 계속 잘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난 6월부터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고점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맞부딪히고 나오고 있는데 저점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 고점인 7,000원을 혹시라도 이제 뚫어준다든지 강력한 모멘텀을 향해서 넘어가 준다면은 이 고점을 넘어주고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를 어느 정도 좀 저점으로 좀 잡고 나가시되, 제가 볼 때는 이 전 고점인 이 7,000원을 넘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은 7,000원으로 먼저 잡아 놓으시고, 이 라인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미투온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일한 대표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유일한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필옵틱스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기존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이번에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 기업으로 체질 변화를 만든 기업입니다. 유리 풀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가공해서 절단 그리고 검사까지 전곤형 장비를 모두 하는 회사인데요. 유리기판에 수백만 개의 이런 미세 균일하게 뚫어나는 핵심 장비, 이번에 TGV 검사기와 안에 있는 트로나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24년도 HBM3 같은 데에서 엔비디아 H100, H200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열 조건에 부합이 안 됐을 때 해결책으로서 H100 PCB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 줍니다. 자, 바로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아까 안인기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지금 다시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점 딛고 한 파동 그리고 두 파동 지나서 지금 다시금 올라와주는 끼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외인까지 매수하는 추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일한 대표의 종목 필옵틱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탑픽 종목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정리한 내용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캡처도 좋고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얼른 받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된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DB하이텍인데요. 매수가는 57,000원, 목표가는 7만 원이고 손절가는 5만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는 3만 원, 목표가 3만 6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탑픽 종목 SKC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8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미투온이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고 목표가는 7천 원, 손절가는 5,500원입니다. 마지막은 유일한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4천 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종목들 정리 도와주셨는데 총 6종목입니다. 이 6종목 중에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종목 하나씩만 선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네.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종목명만 저희가 볼 텐데 종목 설명 도와드리면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SKC, 미투온, 한미반도체, 필옵틱스 총 6종목 중에서 먼저 안인기 대표는 어떤 종목이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뜨거운 모습 보일까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우리 유일한 대표의 종목이네요. 네. 한미반도체. 우리 현상준 대표는요? 저는 DB 하이텍도 괜찮은 것 같아요. DB하이텍. 네. 그래서 뭐 DB 그룹의 이슈도 좀 있고요.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시청자분들 다 아실 테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 번 더 겸해서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좀 눌림돼서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DB하이텍은 안인기 대표가 선택한 종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유일한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주성엔지니어링. 저 안인기 대표의 종목이네요. 네. 안인기 대표의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네. 이렇게 그러니까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을 각각 뽑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 세 분이 또 뽑으신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요즘 뭐 하루하루 아침부터 시작되는 장을 보는 게 신이 납니다. 네. 내일 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질지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안희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약간의 쏠림 장세가 연출되고 있어서 네. IT 대형주, 중소형주 쪽에 소부장 쪽에 강력한 상승이 조금 내일까지도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산주라든가 또 화장품이라든가 일부 2차 전지, 또 제약바이오 일부 정책주들도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섹터의 대장주로 집중. 네. 지수는 우상향 전개인데 오늘보단 조금 이제 좁은 박스권 연출. 그리고 장중에 수급 보면서 메이저가 매수한 종목들의 단기적 스윙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전략까지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전략을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좀 놓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봐야죠. 또 하나 좀 놓칠 수 있는 게 8월 소매 판매 좀 지수가 좀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0.2% 상승 예상으로 좀 나오고는 있는데 기대만큼 잘 나올지 사실 저도 그게 조금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좀 두려운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요? 잘 나와야 그래도 넘어가는데 혹시 정말 그거보다 더 안 좋고 혹시라도 더 밀린다고 하면은 내일장 조금 쉽지 않은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일단 자고 일어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 0.2% 유지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조금 밀린다면은 뭐 일시적인 오히려 기회가 그렇죠.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추세에는 별 뭐 그렇죠. 영향은 없겠죠. 네, 그럼 오히려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점에서 오히려 더 순환매에서 좀 눌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많이 올랐던 종목, 오늘 다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좀 눌려주는 자리 한번 더 공략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을 도와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유일한 대표의 내일 시장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시장?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현상윤 대표님 말씀하실 때 선물 지수 간단히 확인해 봤는데 미선물도 나쁘지 않고 내일 오전에 변수가 하나 있기는 할 거예요. 내일 오전에 8시 50분 쪽에 일본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일본 무역 수지가 6월에는 적자였어요. 1,531억, 흑자였고 네. 7월이 적자였습니다. 1,175억 엔으로 적자였는데
이게 왜 적자가 났었냐면은 트럼프 한일 관세 협상이 7월 22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관세 협상 이후 15% 인하 이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8월 보면서 관세 수속 분위기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 추정하면서 한번 시장 대응해 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다.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략적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요. 내일 시장의 전망 더하기 내일 봐야 될 섹터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오늘 시장, 오늘 장이 보고 그러면 내일은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매매하실 때 이 섹터부터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는 내일장의 섹터를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익기 대표님 내일장의 섹터 뭐 지금요. IT 소부장, IT 소부장, 방산, 방산. 그다음에 섹터 대장주. 요즘 금반지, 반바지 엄청 뜨겁잖아요. 반바지 A조 뭐 이런 게 좀 뜨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현상준 대표도 내일장 섹터는 내일장 일단 최근에 좀 많이 못 갔던 섹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IT 쪽도 좋은데요. AI 쪽 한번 AI. 아직 안 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보면 한 번씩 다 올려주는데 아직 AI가 안 돌았습니다. 그래요. AI 쪽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유일한 대표도 안 여쭤볼 수 없겠는데요. 네. 내일장. 저도 AI 쪽 보고는 있었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오늘 572기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형주 중심에서 HBM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조금 이 급등주를 원한다. 그럼 AI 쪽 접근해보는 정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요 시간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망부터 내일 우리 시장에 어떤 섹터가 좀 괜찮을 거라 예측이 되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시간이 늘 항상 아쉽습니다.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다 준비되어 있으신데요. 먼저 안익기 대표님, 네, 지금 바로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슈팅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 PD 선생님, 우리 제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면은요. 그래요. 급등하는 메이저 매수에 돌파 나온 종목들 제가 검색기를 올려놨는데 네. 루미르, 캠트로닉스, 일동제약, 프로티나, 또 뉴로핏, LIGDX1, DB하이텍,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돌파 나오는 메이저 매수의 돌파, 슈팅 나오는 이런 검색식을 제가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온라인 방송 꼭 청취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유튜브 안익기 치시면 안익기 인기 종목, 매일 시황 전략 종목들 또 동영상까지 올려놓고 같이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하셔서 시원한 계좌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너튜브는 시황 쪽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종목을 많이 찍어드리죠. 아, 너튜브 안에서 종목을 네,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거구나. 이름이 네. 안익기의 인기 종목입니다. 아, 메이저들이 좋아하는 종목. 인기 종목. 알겠습니다. 자, 안익기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현상준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신 거죠? 네, 오늘 지금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8월에도 5개 이제 맛보기 종목을 특강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1강과 더불어서 지난번 5개 모두 다 20-30% 당일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총 4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차트를 잠깐만 조금 보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요번에 인벤티지랩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섹터 정확하게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 꼭 집어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3-4개 종목 힌트 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그 힌트 하나하나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9월 개별 장세 공략 방법을 또 대공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유일한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인사이트 조금 어떠셨어요? 오늘도 시장의 승부수를 낼 수 있는 종목만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글로벌 삼형상. 그래요. 3연상 종목 발굴 해주시는 오늘 또 종목을 또 하나 그쵸. 짚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분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세 분이 하는 방송 이외에 안익기 대표의 너튜브도 많은 아유,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현상준 대표 너튜브 안 하세요? 저도 있습니다. 현상준 대표 너튜브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세력 레이더라고 해서 세력 레이더? 네,
현상준의 세력 레이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상금만 어. 치시면 제가 워낙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세력 레이더는 좀 와닿지는 않네요. 뭔가 좀 확 와닿지 않는데 이름을 세력 좀 레이더 바꿔보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대부분 이제 제가 급등주로 좀 잡아보는 종목들을 많이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네. 세력 그러니까 큰 손들이 미리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선취매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작년 11월 22일 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 가격에 절대 볼 수 없다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올려놨으니까요. 그래요. 오셔서 구독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 레이더는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뉴스들, 이슈들이 매일매일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매일 데일리로 이제 올라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들마다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종목들이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 큰 손이 얼만큼 좀 매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래요. 간단하게 좀 팁도 좀 드리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만? 지금 10,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일한 대표는 너튜브 하시나요? 네, 합니다. 본인의 개인 유튜브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인가요? 자, 너튜브에 유일한 트레이더를 검색해 주시면 유일한 트레이더. 예, 쉽게 즐겁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사이트보다 정말 즐거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돈 되는 인사이트 받아가셔도 좋을 거라고 저도 자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제가 소개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진짜 주식 홈페이지나 한국경제TV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알찬 내용, 좋은 내용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